안녕하세요. 오늘 노벨 생리의학상 올해 수상 내용에 대한 소개를 맡은 의과학대학원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생리의학 분야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올해는 면역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과학대학원 그리고 또 생명과에도 그렇고 면역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굳이 저한테 오늘 이 해설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번 이 업적의 내용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내용이고, 제가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보면 면역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게 우리 자가면역 질환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간혹 보실 수 있는 병인데요. 그런 병들을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이렇게 세 분이 받았습니다. 메리 브론코 교수님, 프레드릭 람스델 교수님, 그 다음에 시몬 사카구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For their discoveries concerning peripheral immune tolerance, 말초 면역 관용에 대한 발견이다. 그리고 특히나 특정 세포에 대한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포의 이름은 regulatory T cell, 그리고 약어로는 보통 Treg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이름처럼 Treg 부르는 게 기본입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Treg이라고 이 세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억제하는 원리에 대한 근원적 발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발견은 장장 50년 이상에 걸친 이 시몬 사카구치 교수의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도 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라 하면 결국은 내 몸 밖에서 들어온 적을 퇴치하기 위한 일종의 우리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몸을 지켜줄 무기, 우리를 방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군인 같은 존재들이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이상한 일들이 간혹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벌어지는 게 사실 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욱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사파로 이런 거를 그리는데요. 보시면 이 세포의 특징을 이렇게 망원경이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보여주고 있죠. 뭔가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Treg,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부분에 FOXP3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전사인자, 이 세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마스터 레귤레이터, 가장 키가 되는 분자의 이름이 FOXP3입니다. 결국 이 FOXP3의 발견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앞부분 두 분의 수상자가 한 일이고요. 이 세포가 하는 일에 대한 일들을 시몬 사카구치께서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지분은 3분의 1씩 상금을 나눠 가지시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몬 사카구치 교수님이 그래도 한 70%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Treg 세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면역학 얘기를 조금은 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5명, 5 배우의 다섯 세포들이 주연 배우들입니다. 면역학 판이 벌어지면은 이 5 세포들이 등장해서 뭔가 드라마, 액션 드라마를 쓰던 멜로 드라마를 쓰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런 다네꾸라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대식 세포라는 걸로 또 변화해서 가기도 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연도들은 뭐냐면 이 세포와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들을 다 써놓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시면서 점점 느끼시겠지만 이 면역학은 정말 노벨상이 많이 나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또 이 다네꾸에서 또 하나 더 분화해 나가는 다른 세포, 수지상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호중구와 관련해서는 스파이더맨 같은, 자기 세포를 터뜨리면서 거미줄 같은 것들을 던져서 방어에 나서는 다양한 기제로
이 영화 배우들처럼 액션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맨 5번째 있던 림프구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도움 T세포, 도우미, CD8 T세포, 세포 살상, B세포, 저격수, 그다음에 NK 세포, 암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게 B세포라는 게 있고 이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항체는 노벨상이 자그마치 6개나 나왔고 첫 번째 노벨상도 이 항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킬러 세포에 대한 거, 그 밖에 이 림프구와 관련된 또 노벨상들도 다양하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면역학적 발견이라는 것은 다 이 면역세포 주연 배우들이 만드는 일종의 드라마고 드라마에는 또 뭐가 있나요? 내용이 있어야죠. 주연 배우 얼굴만 보여주는 게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들 사이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와 그 스토리가 이 면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면역학자들이 발견해내온 그 네트워크의 모양입니다. 저도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이미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면역학이다. 면역세포들은 돌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혈관이 아니라 이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되죠. 감기 걸리면 목에 이렇게 만져지는 몽울 같은 거 가끔 있잖아요. 우리 왜 림파선이 부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목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림파선이 굉장히 많은 림프절이 굉장히 많죠. 림프절은 이 면역세포들이 움직이는 고속도로이자 면역세포들이 다른 세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게 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면역 반응이라 하는 것들의 첫 번째 CD8 킬러 T세포에 대한 것들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최근에 코로나 연구 등을 통해서 많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요? 피부든 장이든 바깥과 닿아 있는 어딘가에서 이 수지상 세포라는 것들이 항원을 인식한 다음에 이 T세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게 지금 밖에서 들어온 나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야. 그러면 이 림프절에서는 이 수지상 세포가 보여주는 항원들을 인식하는 T세포들, 특히 이 CD8 T셀 같은 것들이 쭉 증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증식만 하면 안 되겠죠? 자, 병사들을 키웠으니까 이렇게 전장으로 보내서 싸우게 하죠. 이런 게 CD8 T셀입니다. CD4 도움 T세포는 약간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항원 인식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얘네들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세포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더 광역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이런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제대로 균을 먹어치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내려가서 왜 그래? 힘내세요. 얘가 진짜 균이니까 힘내서 죽이셔야죠.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움 T세포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중요한 것이 뒤로 가서는 이렇게 항체를 만들라는 신호를 B세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항체는 일종의 미사일 같은 것이라서 전신에 걸쳐서 더 광역적인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해서 균 죽이세요 라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등장한 까만 얼굴을 가진 도움 T세포가 하나 있네요. 뭔가 역할이 다른 것 같죠. 이게 오늘 말씀드릴 T렉셀입니다. 즉 T렉셀은 CD4 도움 T세포의 일종으로서 다른 CD4 T셀들과 다르게 면역을 누르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말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쉬운데 이걸 처음 발견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 시몬 사카구치는 이런 연구들을 해왔어요.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뭔가 면역이 한번 불붙으면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재정상을 찾고 돌아오게 되는 항상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항상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면역계를 억제하는 세포도 있지 않을까? 그 T세포를 찾아서 사실 이런 198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노벨상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과거의 특히 스토리들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쥐를 흉선이라는 뒤에서 설명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살펴봤더니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기는 아픈 쥐들이 생기더라. 흉선에서 뭔가 기능이 있어서 그걸 없애버렸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성숙한 T세포를 다시 찔러 넣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뭔가 억제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노벨상을 수상하게 만든 논문이 되겠습니다. 즉, 이 Treg이라는 세포가 세포 표면에 갖고 있는 중요한 마커가 CD25라고 하는 분자라는 걸 정의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CD25가 이 Treg의 일종의 이름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를 했느냐? 이 CD25를 가진 세포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CD2에 있는 것처럼 CD25 세포를 쑥 제거를 했더니 자가면역 질환이 온몸에 생기는 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D25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CD4까지 다 제거를 했을 때는 병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CD4 중에서 일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CD25를 내는데 그게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구나. 요 간단하고 화질 나쁜 이 테이블 하나로 사실은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예쁘게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보여준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섞여 있던 CD4 T셀의 군집 내에서 이렇게 CD25를 내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병을 일으킨다. 근데 그걸 다시 넣어주면 안 아프다. 이게 억제하는 T세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이후에 한동안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임팩트 팩터로 쳤을 때 5점 정도 되는 면역학 저널에 내고 6년간 거의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왼쪽에 계신 두 분이 시몬 사카구치를 도와주게 됩니다. 뭐였냐면 이 FOXP3라는 것을 건선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는 동물 모델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FOXP3가 굉장히 중요한 이 스컬피 마우스 모델에서 이게 없어지면 스컬피 마우스가 생기더라. 얘가 뭔가를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 빼버리면 건선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이분이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게 정확하게 이 유전자라는 것까지를 알아낸 게 그 두 분의 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그 네이처 제네틱스에 논문을 3편이나 다다닥 내셨어요. 약간은 하나는 환자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하나는 동물에서 나온다. 그리고 환자에서 나온 거랑 동물에서 나온 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게 되겠고요. 특히 두 번째, 요 아이펙스라고 불리는 자가면역질, 아주 드문 자가면역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이 이 FOXP3 돌연변이를 FOXP3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쥐에서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한테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시몬 사카구치가 대단히 좋아서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FOXP3가 바로 내가 발견한 레귤러터리 T셀의 발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2003년 사이언스에 나왔고요. 요 논문이 나오기 한 1, 2년 전쯤부터 시몬 사카구치는 드디어 저분 노벨상 타겠구나. 대단한 발견을 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였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동물 모델에서 이 FOXP3를 어거지로 집어넣으면 염증이 안 생기고 자가면역이 없다가 이제 그 FOXP3 집어넣지 않으면 여전히 병이 생긴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걸 표로 이렇게 보여준 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FOXP3 스토리랑 이 시몬 사카구치의 일생이 담긴 Treg을 찾은 여정이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면역이라는 현상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기라는 게 사실 언제나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이토록 인간을 100년 동안 지켜주는 면역계가 날 공격하면 얼마나 겁나고 두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금 더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흉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하면서 쓱 지나갔는데요. 이 흉선은 T세포를 교육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흉선을 아주 거대하게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흉선에서 우리 몸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는 T세포들을 다 하나씩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인식하는 우리 몸을 대표하는 항원을 이 흉선은 마치 도서관처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항원의 도서관을 다 갖고 있는 흉선이 T세포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몸을 공격할 것들은 다 죽어라 라고 해서 쫙 걸러내는 대단히 정교한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흉선이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아까 그래서 흉선을 제거한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도 이 흉선이 그런 사관학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섞여 있던 다양한 T세포들 중에 일종의 적성 분자,
우리 몸을 공격할 세포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흉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선이 만들어내는 자가 면역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 자가 면역에 대한 방어를 조금 더 유식하게는 톨러런스,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데, 흉선이 만들어내는 건 일종의 약간 어릴 때 만들어낸 거고 중앙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서 센트럴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노벨상 처음 그 수상 이야기할 때 페리페럴 톨러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센트럴 톨러런스 이후에 톨러런스는 어떻게 유지될까가 면역학적으로 비어있던 겁니다. 그걸 채운 게 바로 이 Treg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약간의 스토리를 좀 더 재미로 붙여보자면, 페리페럴 톨러런스를 만들어내는 억제 T세포가 존재할 거라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일방향으로 진행해서 모든 걸 부셔버리고 끝날 테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알았는데, 다만 일부 잘못된 발견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CD8 T세포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83년에 걸쳐서 그런 CD8 T세포를 위한 항원 제시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유전학자들이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CD8 T세포에 조절 T세포적 능력이 있다, 억제 T세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재밌게도 그 무렵부터 이렇게 사실 생물학 분야에서 한 분야가 어느 날 멸종당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논문이 나온 이후로 이 서프레서 T셀이라는 개념의 논문은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모두 퇴출돼 버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Treg은 어떤가요?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곳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서프레서 T셀이라는 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라는 비관적인 코멘트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이 사카구치가 레귤러터리 T셀이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하여 새롭게 이것을 밝히는 데 성공을 했다. 사실 사카구치도 서프레서 T셀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서프레서 T셀이 일단 멸종을 당했잖아요. 파문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 이름을 다시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영어로도 원래 regulation이라고 하면은 뭔가 up regulation, down regulation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를 억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어 T세포, 규제 T세포란 이름이 됐고, 이제는 면역학 책의 첫 장에 나오는 중요한 면역학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완전히 정리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제시하게 됐고, 이 조절 T세포가 비어있는 것이 자가면역이다, 아이펙스라는 질환으로부터 그것들 또 증명할 수 있었다, 아주 깨끗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조절 T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에 대한 것도 시몬 사카구치가 많은 부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격을 하는 T세포들과 이 조절 T세포는 같은 B7이라고 하는 분자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요. 이 Treg이 갖고 있는 CTLA4가 B7을 얘보다 10배쯤 더 강하게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얘가 물면 이 Treg이 서프레션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줘서 이 옆에 있는 공격하는 일반적인 T세포들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기전이다. 이게 노벨상 홈페이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질병과는 무슨 관계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Treg이 일반적인 T세포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기능적으로 세서 누르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균형의 추가 무너지면서 공격수들이 올라가게 되면 생기는 병이 바로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그 다음에 또 잘 알려진 게 이식 거부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Treg이 너무 많아지거나 억제하는 방향이 세지게 되면 내가 없애야 되는 것들을 못 없앴잖아요. 그럼 나쁜 게 몸 안에 자리 잡겠죠? 암, 감염, 이런 게 바로 이 Treg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밸런스로 T세포와 관련된 면역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암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Treg이 조직 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아서 암세포를 충분히 죽이지 못하는 게 암의 발생과 진행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생리의학상은 요즘에 보다 구체적인 의료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주는 편입니다. 시몬 사카구치께서 2014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저희 과의 신희철 교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나 노벨상 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직 Treg이 누구 사람 살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참고로 시몬 사카구치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직접 뭔가를 개발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특별한 T렉을 죽이는 방향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도 T렉을 이용해서 임상적인 성과를 낸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올해는 준 겁니다. 워낙 이게 뛰어난 기초의학적 성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T렉이 받기 전에 2018년에 이미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업적으로 이렇게 두 분의 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 CTLA4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이 CTLA4를 타겟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 또한 T렉과 관련된 거였다라는 게 이제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T렉은 중요하고 노벨상 받을 만하네라는 합의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레귤레터리 T셀과 휴먼 디지즈라는 그 관계들이 이런 리뷰 페이퍼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의사였던 사람으로서 이 T렉이 비로소 인정받고 앞으로 더 발전, 이것을 이용한 학문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